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돌쇠는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천출인 돌쇠는 20여 년 평생 동안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며 활기가 넘쳤지요. 우물가에 도착한 돌쇠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허리를 쭉 폈습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오늘따라 하늘도 높고 더위도 심하구나.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일을 해야겠다. 돌쇠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퍼올렸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떠 입에 가져가려는 찰나 저만치서 고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놈, 그 손 치우지 못할까? 돌쇠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위세 있게 맞춰 입은 도포 차림의 사내들이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박한수 판서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감히 내까진 놈이 대감나리 행차 앞에 먼저 우물손을 대. 돌쇠는 놀라 급히 바가지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나리. 그리 크신 분이 오실 줄은 몰랐사옵니다. 금세 비키겠사옵니다. 돌쇠는 황급히 물동이를 들고 길가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중심을 잃고 물동이가 옆으로 기울며 길바닥에 물이 흩뿌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지저분하게 물을 쏟고 난리야. 이 더운 날 대감님 앞길에 흙탕물을 뿌려?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사옵니다. 돌쇠는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하나가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위험 있는 박한수 판서가 내렸지요. 그는 하인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인은 번개처럼 나서서 거짓을 덧칠했습니다. 대감나리, 이놈이 아까부터 기웃거리며 지나가는 아씨를 힐끗거리다가 우물 앞에서 행차를 방해하였사옵니다. 돌쇠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는 다급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나리. 저는 그저 물 한 바가지 뜨고 가려던 길이옵니다. 감히 그런 불경한 짓은. 시끄럽다. 네 죄를 덮으려 말까지 보태느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대감은 돌쇠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돌쇠는 땅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린 채 침묵을 삼켰습니다. 이놈을 관아로 끌고 가라. 관노로 삼아 평생 천한 죄를 갚게 하라. 하인들이 돌쇠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지요. 관노가 된 돌쇠는 관아 창고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에는 먼지와 눈물 자국이 섞여 있었지요. 주변에는 그와 같은 처지의 관노들이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놈, 어서 나와 곡식 자루를 날러라. 돌쇠는 천천히 일어나 감독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지요. 네, 알겠습니다요. 돌쇠는 무거운 곡식 자루를 들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된 노동에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요. 그때 나이 지긋한 관노가 다가와 짐을 도와 들었습니다. 이리 들게.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었네. 나는 덕칠이라 하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저는 돌쇠라 하옵니다. 나는 덕칠이일세.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하네. 감독관의 눈을 피하는 법, 배고픔을 참는 법,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는 법이지. 이 처지에 무슨 웃음이나 나오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감독관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잡담이냐?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할까? 죄송합니다요. 나으리. 돌쇠는 얼른 다시 짐을 들어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덕칠이는 돌쇠에게 작은 보리빵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하루를 넘겼구만. 그렇게 하루하루 넘기다 보면 희망이 보일 걸세. 살아남겠습니다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풀고 말 것입니다. 관아 안채에서는 흥겨운 연애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마당에는 쓸쓸한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감독관에게 눈밖에 나서 사사건건 혼나다가 결국 밤새 마당에서 벌을 서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몸을 웅크리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추위를 어찌 밤새 견디란 말인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달님이 비추어 주시니 외롭지는 않구려. 그때 안채에서 나오는 가녀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마당에 서 있는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벌을 서고 있사옵니다. 아씨께서는 어찌 이 밤에 밖으로 나오셨사옵니까? 기생은 잠시 망설이다 소매 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떡이 들어 있었지요. 연애가 답답하여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지요. 이것을 드시오. 추운 밤에 몸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미천한 노비에게 이런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달빛보다 더 밝게 마당을 비추었지요. 은혜라니요. 저는 월양이라 합니다. 저는 돌쇠입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돌쇠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지요. 허나 달콤한 순간은 짧았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부디 몸 조심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길. 월양이 사라진 후에도 돌쇠의 마음 속에는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도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무거운 곡식 자루를 나르다 다친 돌쇠는 창고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쁜 숨을 내쉬며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큰일이구나. 내일 일은 어찌해야 하나. 그때 창고 문이 살짝 열리며 달빛과 함께 가녀린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월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덕칠 어르신께 소식을 들었어요. 어서 상처를 보여주시오. 어찌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월양이는 말없이 돌쇠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능숙했지요.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바르고 정성껏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돌쇠는 월양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거친 삶에서 이런 따뜻한 보살핌은 처음이었지요.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구려.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떠돌며 자랐기에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시자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기생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에.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이지요. 언젠가 우리 모두 이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온다면 좋겠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밤에 다시 올게요. 월양이 떠난 후 돌쇠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감정이었지요. 돌쇠는 관아의 일을 마치고 창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때 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월양 아가씨? 돌쇠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대감의 개인 처소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본 돌쇠의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박대감이 월양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월양의 얼굴에는 공포와 혐오감이 가득했지요. 내 어미의 병이 심해졌다. 들었다. 내 약을 구해줄 수도 있지.
물론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겠지만, 나으리, 소녀는 단지 연애에서 춤과 노래로 봉사할 뿐이옵니다. 그 이상은 결코 아니 됩니다. 감히 거절하는 게냐? 내 어미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음을 잊었느냐? 돌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천안 관노가 양반에게 맞서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불의를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돌쇠의 마음속에서 무력감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월양이는 박대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더욱 강하게 붙잡혔지요. 돌쇠는 순간 일부러 발을 구르며 소리를 냈고 이어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급한 정갈이오. 어서 박대감은 소식을 받으시오. 박대감이 화들짝 놀라 월양을 놓았습니다. 그는 급히 옷매무새를 정돈하며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뭐라고? 누구냐? 그 틈에 월양은 재빨리 물러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어렸지요. 돌쇠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요. 박대감은 아무도 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욕지겁기를 내뱉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그날 밤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박대감의 부름을 받 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사 이 방 안에서 박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부르셨사옵니까? 어제 저녁 내 처소 근처에서 네가 본 것이 있지 않느냐? 돌쇠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대답했지요. 쇠내는 그저 창고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말씀이신지요? 박대감은 천천히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하인이 네가 처소 근처를 맴도는 것을 보았다 하였다. 그럴 리 없습니다. 어두워서 잘못 보셨겠지요.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박대감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지요. 네가 썩 마음에 든다. 천한 놈답게 눈치가 빨라. 게다가 나름 똘똘하기도 하지. 하여 내 너에게 제안하겠다. 어제 본 것을 모두 잊고 앞으로 내 일을 도와준다면 앞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마. 박대감은 돌쇠에게 제안했습니다. 양반이 기생에게 껄떡거리다가 거절당한 것을 들키면 추문이 나돌아 명예에 먹칠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떤 일을 도와드려야 하옵니까? 간단하다. 내 비밀을 지키고 가끔 귀와 눈이 되어주면 된다. 물론 거부한다면. 박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나리, 제가 비록 천한 목숨이오나 양심까지 팔 수는 없사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돌쇠를 치려는 순간 돌쇠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요. 제가 비록 관노이지만 사람된 도리는 알고 있사옵니다. 돌쇠는 순간적으로 방 안의 물건들을 쓰러뜨려 혼란을 일으키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돌쇠는 도성 외곽에 버려진 폐가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했습니다. 돌쇠는 작은 창문 틈으로 밖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째인가? 박판서 부하들이 아직도 나를 찾고 있을 터인데. 그때 폐가 밖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지요. 문이 살짝 열리며 한 여인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돌쇠, 거기 있나요? 돌쇠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월양이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왔지요. 월양 아가씨, 어찌 이곳을? 월양은 미소를 지으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음식과 옷, 약간의 돈이 담겨 있었지요. 비록 적으나 도움이 되길 바라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폐가에 앉아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월양은 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걱정을 털어놓았고, 돌쇠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내 꼭 성공해서 아가씨는 물론이고 어머니도 부양하겠소. 마음만이라도 고맙네요. 허나 지금은 어서 이곳을 떠나 더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할 것이에요. 박대감이 현상금을 걸었다니까요. 걱정 마시오. 반드시 살아남아 돌아오리다. 그때까지 부디 몸조심하시고. 두 사람은 조용히 포옹하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월양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향기는 폐가에 남아 돌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요. 박대감는 차가운 눈빛으로 앞에 무릎 꿇은 월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 도망 노비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자의 은신처를 알고 있지 않느냐?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럼 내 어미에게 물어볼까?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지요. 어머니를 어찌하신 겁니까? 감옥에 가뒀다. 병든 몸으로 감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제발 어머니를 풀어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박한수는 승리감에 차 월양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욕망과 교활함으로 가득했지요. 내 말대로 하면 어미를 풀어주겠다. 돌쇠 그놈을 유인하여 내게 데려와라. 그러면 어미의 병도 치료해주마. 그리하면 정녕 어머니를 살려주시겠사옵니까? 오냐, 내 약속하마. 허나 실패하면 네 어미는 물론 너 역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월양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박대감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사옵니다. 돌쇠는 월양의 편지를 받고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병세가 위급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월양 아가씨, 어디 계시오? 제가 왔습니다. 숲속 오두막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돌쇠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여러 명의 포졸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박대감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지요. 드디어 잡았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돌쇠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두막 한쪽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하인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돌쇠의 물건이 놓여 있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월양이는 어디에 있소? 악다구니 치는 돌쇠를 포졸들이 거칠게 포박했습니다. 포졸들이 돌쇠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월양이가 너를 이곳으로 유인했다. 여자의 마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돌쇠의 눈에 충격과 배신감이 스쳤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돌쇠의 변명은 무시되었고, 박대감이 준비한 거짓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 죄를 증언했지요.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노 돌쇠, 너는 살인죄로 내일 새벽 처형될 것이다. 돌쇠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음은 월양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로 가득했지요. 처형을 앞둔 돌쇠는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집행인이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죄인은 무릎을 꿇라. 돌쇠는 힘없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나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형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요. 그리고 검은 복면을 쓴 인물들이 담장을 넘어 관하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신속하게 관원들을 제압하고 돌쇠의 쇠사슬을 풀어주었지요.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돌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라오시오. 지체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오. 돌쇠는 말에 실려 산속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복면 사내들은 그를 호위하듯 앞뒤로 따르고 있었지요.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산속 은신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착했어. 이곳이 우리의 보금자리요. 은신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산속 움막들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놀랍도록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윽고 복면 사내가 마침내 얼굴을 가린 천을 벗었습니다. 그는 강인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사내였지요. 내 이름은 호랑이라 하오. 의적단의 두목이지. 어찌 저를 구해주셨사옵니까? 호랑이는 돌쇠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지요. 나 역시 과거 박대감에게 가족을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요. 이곳에 있는 모두가 그자와 같은 권력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지. 돌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 중에는 그를 가르치는 젊은 사내도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꾀돌이는 과거 관아의 설이었소. 그가 자네에게 문서 읽기와 전략을 가르쳐 줄 것이오.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만 저는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지요. 단순한 복수는 또 다른 불의를 낳을 뿐이오. 우리는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외다.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사옵니다. 의적단원이 된 돌쇠는 죽은 관리의 조카로 변장하여 관아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나리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양에서 온 곳 김판서의 조카여. 박대감께 인사드리러 왔소. 문지기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돌쇠를 안내했습니다. 돌쇠는 긴장됐지만 애써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돌쇠는 박대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관아 내부를 살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리께서는 무엇을 찾으시옵니까? 돌쇠는 주변을 살핀 후 덕칠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지요. 덕칠 어르신, 저를 알아보시겠소? 나 돌쇠요. 덕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덕칠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돌쇠를 자세히 살폈지요. 이런, 정말 자네였구나. 살아있었다니. 모두 자네가 처형되었다고 알고 있네. 어르신, 박대감의 비밀 서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소? 비리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덕칠의 도움으로 돌쇠는 박대감의 비밀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장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조정에 바쳐야 할 세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구나. 게다가 백성들에게 불법으로 추가 징수를 한 기록도 있다.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발견한 문서에는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린 사건의 진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박대감의 개인 일지인가? 돌쇠는 조심스럽게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단 말인가? 일지에는 박대감이 월양의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고
그녀를 협박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양이는 어쩔 수 없이 박한수의 계략에 협조했던 것이었지요.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월양을 배신자로 여겼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월향 그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그리 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대를 오해했구려. 일지를 계속 읽어내려가던 돌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대감은 월양의 어머니에게 독약을 조금씩 먹여 병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돌쇠의 눈에 분노와 함께 걱정이 어렸습니다. 그때 덕칠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빨리 나오게. 박대감이 곧 돌아올 걸세. 돌쇠는 재빨리 중요한 문서들을 품 안에 숨겼습니다. 돌쇠는 덕칠의 도움으로 뒷뜰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덕칠의 손을 굳게 잡았지요. 어르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소이다. 조심하게. 자네가 진실을 밝혀내길 바라네. 인들근이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돕겠네. 돌쇠는 관아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월양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녀와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득했지요.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쇠는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월양을 빨리 만나 진실을 전하고 함께 도망치고자 하는 급한 마음으로 가득했지요. 마침내 그는 월양이 있는 방의 문 앞에 섰습니다. 월량 아가씨, 안에 계시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월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가득했지요. 당신이 어찌 이곳에? 돌쇠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월양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뒤로 물렸지요. 모든 것을 알았소이다. 그대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지요. 어서 가세요. 여기는 위험해요. 박 판서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판서 박한수와 그의 수하들이 서 있었지요. 아주 예상대로 움직여주는구나. 내 놈이 갈 곳이 여기밖에 없긴 하지. 박대감, 내 놈의 비리와 악행은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이오. 증거라고? 네가 가진 그것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월량이를 처형하겠다. 돌쇠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탈출 방법을 찾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등불, 병풍, 차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좋소. 증거는 내 품 안에 있소이다. 돌쇠는 천천히 품 안에 손을 넣는 척하다가 갑자기 차주전자를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수하들이 잠시 혼란에 빠졌지요. 월량 아가씨, 이쪽이오. 돌쇠는 재빨리 월양의 손을 잡고 병풍을 넘어뜨려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향해 달렸지요. 저놈들을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월양은 순간적으로 결심한 듯 등불을 집어 수하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불이 붙은 병풍이 더 큰 혼란을 일으켰지요. 이쪽으로, 뒷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혼란 속에서 기생집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뒤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돌쇠와 월양은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지요. 정말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오해했소이다. 아니요,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를 구하고 박대감의 악행을 밝힙시다. 돌쇠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특히 옆구리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지요.
기방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칼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호랑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제법 다쳤구나. 괜찮느냐? 호랑은 미소를 지으며 돌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요. 고생이 많았다. 너가 데려온 월양이는 안전한 은신처로 보내겠다. 형님, 제가 관아에서 찾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박대감의 비리와 악행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그때 돌쇠의 시선이 방 안쪽 벽에 걸린 물건들에 고정되었습니다. 관아의 공문서와 어사화가 걸려 있었지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형님, 설마 당신은? 호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벽으로 걸어가 어사화를 손에 들었지요. 내 본명은 김성한이라 하네. 과거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지. 돌쇠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랑은 창가로 걸어가 먼 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박한수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내 가족이 그자의 계략에 희생되었네. 나 역시 함정에 빠져 도망쳐야 했지. 그 후로 이곳에서 의적단을 이끌며 증거를 모아왔네. 돌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박한수의 비리 증거들을 꺼내 호랑에게 건넸지요. 형님, 이것이 제가 찾은 증거들이옵니다. 함께 정의를 실현합시다. 그래, 이제 때가 왔네. 내게 남아있는 조정, 내 인맥을 활용해 이 증거를 전달하겠네. 한편 박대감은 관아 대청마당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탐관오리 관리들과 지역 유지들이 둘러서 있었지요. 허나 마당 한쪽에는 변장한 돌쇠가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 가을 세금이 작년보다 증액하여 거두도록 하겠소. 조정의 명령이니 모두가 성실히 납부해야 할 것이오.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고 기다렸지요. 그때 마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사또, 암행어사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젊은 암행어사가 위험 있게 걸어 들어왔지요. 그의 뒤로는 관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본관은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이준호라 하오. 박한수 판서, 그대에게 중대한 고발이 있어 왔소이다. 고발이라니. 어사또? 무슨 말씀이신지. 암행어사는 품 안에서 문서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돌쇠와 호랑이가 수집한 증거들이었지요. 그대가 조정에 바쳐야 할 세금을 횡령하고 백성들에게 불법으로 추가 세금을 거둔 증거가 여기 있소. 또한 무고한 이들을 함정에 빠뜨려 처형한 죄목도 있소이다. 박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망갈 기회를 찾고 있었지요. 이는 모함이옵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것이옵니다. 이것은 그대의 개인일지요. 모든 계획과 범행이 상세히 적혀 있소이다. 이것도 모함이라 하시겠소?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대감은 갑자기 뒤로 물러나 도망치려 했지만 관원들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지요. 놓아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나 하느냐. 체포하라. 박한수는 이 자리에서 파직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유배형에 처한다. 돌쇠는 변장한 채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복수의 쾌감과 승리감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껴졌지요. 행사장을 빠져나온 돌쇠는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한이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박대감이
관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마침내 이루었네. 오랜 세월의 한이 풀렸어. 예, 형님. 하지만 왜 제 마음이 일이 복잡한지 모르겠소이다. 복수를 이루었는데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돌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요. 그것이 자네가 성장했다는 증거일세.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의 의미를 깨달은 거야. 이제 월양 아가씨와 어머니를 찾아가야겠소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이다. 박대감은 파직되어 유배를 떠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소.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슬픔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옵니까? 사랑하는 이를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은신처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오두막에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월양은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마주 앉아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조용히 앉아 있을 날이 올 줄 몰랐소이다. 마치 꿈만 같소. 저도 그러하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지나고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두 사람 사이에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촛불을 살짝 흔들었지요. 그대에 드릴 것이 있소. 돌쇠는 품 안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소박했지만 정성이 깃든 물건이었지요. 이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요. 이제 당신께 드리고 싶소이다.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지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제가 어찌 감히. 돌쇠는 월양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지요. 당신은 이제 내 삶의 전부요.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꿈도 모두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저 역시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사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월양의 얼굴을 감싸 안았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요.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오두막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지요. 달빛은 더욱 밝게 빛나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